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론장의 구성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공론장 운영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론장을 구성한 다음에 공론장을 이제 운영을 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론장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론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회에 걸쳐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론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율성이라고 봅니다. 공론장은 자율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스스로 만든 약속에 지배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자기 통치 체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자율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간, 또 자율성은 외부의 압력과 강제를 거부하고 참여자의 요구에 기반하고 또 토론을 거쳐서 또 참여자들 스스로 결의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것을 자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성을 스스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운영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공론장을 운영해 보면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공론장을 운영하기 전에 스스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공론장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율적 운영이 공론장 운영의 가장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론장 운영 원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죠.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불편부당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편파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쪽에 유리하거나 특별한 쪽에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누군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공론장이 왜곡되거나 심지어는 공론장이 해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정함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있잖아요. 그 공정함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논의 과정과 절차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공론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자들까지도 공론장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의 구성, 정보 제공, 진행,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견지해야 될 핵심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의 구성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모든 과정과 절차에 공정성은 항상 유지돼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공정성이 많이 요구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공론장 절차와 과정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진행자, 또 공론장에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공론장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 운영 원칙 세 번째는 투명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공론장 구성과 운영 전반을 누구든지 언제라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투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혹이 없는 상태를 투명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와 과정과 논의의 생산물을 누구든지 쉽게 그 내용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의 진행이나 기록물, 의사결정 사항, 기타 자료와 정보 등에 대한 열람 권한이 투명성 확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해명을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또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론장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론장 바깥에서는 공론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공론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 투명성은 누구든지 언제나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몇천 페이지가 되는 회의 자료집을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그냥 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죠. 또 시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회의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진 사후에 논의 내용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언제라도라고 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투명성은 대단히 중요한 운영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토론 공간과 다르게 이 공론장이 갖는 아주 특별한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기성이죠. 수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가장 가까운 것이 심사숙고함, 숙려함, 깊이 사고함 정도가 될 겁니다. 수기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훨씬 더 수준 높은 논의와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기 과정을 제대로 잘 만들어 갈 때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수기성은 사고의 확장과 전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공론장은 수기 공간이고 사실관계, 의견을 확인하고 의혹을 해소하고 차이와 공통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해를 확장하고 타인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인과 동시에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를 결합하고 종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 습득과 학습 기회를 제대로 잘 보장을 해야 되고요. 질문과 논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고 가치를 상호 비교하고 또 숙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론장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몰아가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수기성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론장에서 필요한 운영원칙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공론장 운영원칙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